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들의 계급전쟁 흑백 주식을 시작합니다. 진행의 양명지입니다. 오늘은 26년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제는 코스닥, 오늘은 코스피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는데요. 오후 들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등 신호가 나오더니 상승으로 돌려세우는 강한 힘, 이에 코스피도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전자닉스가 다시 달리니 하락 종목 수가 전체 종목 수 중 60%에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어제 시장 보시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너무나 응원하지만 이 두 종목이 보합권에 머물렀을 때 이 수급이 확산되면서 다른 종목들도 달리는 모습입니다. 네, 좀 보시면요. 다른 종목들로 이렇게 수급이 확산되면서 오늘은 또 코스닥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어제 강세에 오늘은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쉬어갔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같은 삼성그룹주, 또 LG그룹주, 또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오늘 전력 쪽까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코스닥 소부장, 전공정 장비주들, 또 PCB 기판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코스닥 출범 30주년 기념 행사, 정부의 적극적인 이 활성화 정책이 나와준다면 다시금 코스닥이 활성화되면서 강한 시장을 보일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는 송대섭 전문가님입니다. 잠시 뒤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오늘 캐스터와 함께 시황 레시피 알아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흑백 주식 캐스터 홍현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또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쏟아지게 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0.97% 오른 8,476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하락해서 916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는 조심스러운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내고 기관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 또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반면 코스닥은 어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죠. 2차 전지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먼저 보시면요. 외국인은 3조 7,993억 원가량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됐고 또 기관은 2조 9천억 원 넘게 개인은 8,404억 원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또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고요. 개인만 홀로 3,909억 원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피는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에 나섰지만 기관이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떠받친 모습이었습니다. 네, 반면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를 비롯한 성장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전기입니다. 네, 삼성전기 보시면요. 7% 넘게 올랐네요. 218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AI 서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최근 반도체 기판 생산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고요. 또 글로벌 IT 기업과 MLCC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성장을 할수록 또 삼성전기의 핵심 부품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금호건설입니다. 네, 금호건설 오늘 29% 넘게 올라서 11,19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감의 강세를 보인 건데요. 정부가 광주랑 또 전남 지역에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만들 거란 계획을 밝히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그에 따른 전력 같은 인프라 건설 수요도 함께 늘어나게 될 텐데요. 다만 실제 공사가 시작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당분간은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JW 신약입니다. 네, JW 신약은 10% 넘게 하락한 1,929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탈모 관련 정책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약세를 보인 겁니다. 정부가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종목들이 한번 크게 올랐었죠. 하지만 이후 관련 토론회를 취소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한풀 꺾인 모습이었는데요. 정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가 코스피 상승을 이끈 반면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와 또 다른 성장주들은 숨고르게 고른 하루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흑백 주식과 함께 현명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흑백 주식 캐스터 홍현채였습니다. 오늘의 백주식이 내일은 흑주식, 오늘의 흑주식이 내일은 백주식, 일주일 뒤에는 다이아몬드 골드 주식까지 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이슈가 많은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시장의 흑과 백을 가려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송대섭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동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대동 is good. 예, 안녕하세요. 대동 송대섭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인사를 드렸고요. 오늘은 화요일 날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흑백 주식에 나오게 돼서 참 좋고요. 또 오늘은 장이 그닥 좋지는 않았지만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는 코스닥이 달려주더니 그 바톤을 오늘은 코스피가 이어받아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26년의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만큼 앞으로 7월 달은 어떤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실까요? 일단은 진짜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오늘이 최근에 이제 분기별 리밸런싱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기금이든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이 있는 종목들이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그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항상 비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줄인 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좀 장이 밀렸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5일 연속 그런 수익 실현, 리밸런싱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해서 밀렸고 어저께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의 오늘 이제 끝났죠. 6월이 끝났고 이제 7월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이슈가 있죠. 미 농업, 비농업 고용 지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쉽니다. 공휴일이죠. 인디펜던스 데이를 쉬는 거고, 그 다음 주에 이제 7월 7일 날 중요한 날입니다. 7월 7일 이제 견우와 직녀가 만난 날이죠. 7월 7일 날 삼성전자 잠재 실적이 나와요. 삼성전자 잠재 실적이 결국에는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어떤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금쯤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다음 주는 좀 경계심 있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스페이스X가 나스닥 편입이 돼요. 나스닥 100이 편입이 되는데 이때 이제 패시브 자금이죠. 펀드라든지 ETF 자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인해서 우주항공이라든지 이쪽도 또 사실은 좀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우리나라의 뭐 인텔리안 테크 이런 종목들도 좀 다시 반등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셋째 주죠. 셋째 주부터는 여러분 다 아다시피 어닝 실적주죠. 어닝주입니다. 빅테크인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MS가 결국에는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 이거에 따라서 빅테크가 얼만큼 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거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7월 달에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가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되겠고 그때 흐름마다 이벤트마다 우리가 어떻게 좀 잘 대응을 하는지가 7월의 수익을 좀 더 높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 일정에 맞춰서 크고 작은 빅 이벤트들에 맞춰서 정리를 쫙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반도체 이 투톱이 계속 강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너무 예상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많은 분들, 어떤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반대로 좀 빠지지 않을까요? 실적이 나오면. 원래 이제 실적이 나오면 재료가 좀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네, 청개구리처럼. 네, 재료 소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간의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그 조정 온 금액으로 수익이 난 금액으로 코스닥으로 편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스닥이 좀 갈 때가 됐습니다. 지금 뭐 코스닥 차트 보시면 거의 올라온 게 없어요.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오면서 그 여파로 이제 소부장조 쪽으로 많이 몰려갈 거고요. 전공정, 후공정 상관없이 그런 수혜를 받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자급이 좀 가는 시기가 아닐까 감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금 좀 쉬어가면서 수급이 확산되는 모습이 예상된다는 말씀 들어봤고요. 커뮤니티방 입장하시면 더 자세하게 시황에 맞게 솔루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한번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스타 레시피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과 섹터 분석을 통해서 최상 등급의 종목을 찾아볼 텐데요. 오직 오늘 주식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업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 중 향후 성공 투자 전략이 있는 전문가님만의 레시피 조합은 어떤 것일지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주목받았던 업종을 토대로 메인 요리를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또 그 안에 세부 섹터로 에피타이저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전문가님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최선호주가 추려지니까요. 집중해서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시장을 보고 메인 요리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2차전지, 여행, 건설이 되겠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유독 더웠잖아요. 네, 더웠습니다. 배경 음식으로 오늘 냉모밀이 또 나왔네요. 좋아합니다. 네, 저도 좋아하는 음식인데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 오늘 우리가 요리할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될까요? 일단은 전기전자는 반드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 여행이 고민이긴 한데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행 관련주 레저 쪽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은 2차 전지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기전자, 2차 전지, 건설로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기전자, 2차 전지, 건설 생존으로 에피타이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전기전자 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쪽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전기전자 워낙 많죠. 네. 반도체 소부장도 많고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저희 이제 기판 쪽 오늘 또 네, PCB 네. 강했잖아요. 그렇죠. 네. 기판 쪽을 봐야 된다. 음. 오늘 대덕전자가 크게 올라왔죠. 그다음에 이스페사시스도 좀 올라왔고.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좀 강세였던 종목이 섹터가 전기전자에서도 기판. 그래서 기판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기판 섹터 한번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다음 업종 보도록 할게요. 다음 업종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내에서는 우리가 어떤 쪽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어저께 방송도 그렇고 지난주 방송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ESS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어저께 이제 또 메가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ESS가 또 주목받는 건데 저도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는 저는 ESS를 가져오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양극재. 양극재요. 네, 양극재. 양극재로 사실 생각하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 뭐 제약바이오랑 같이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왔는데 네. 아직 갈 길이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힘을 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결국에는 코스닥을 가장 크게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종목 섹터들이 바이오랑 2차 전지, 그다음에 로봇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도 사실은 코스닥이 좀 초반에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가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 150이 크게 올라와줘서 기분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좀 밀렸어요. 그래서 또 다시 수급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가면서 반도체 쪽으로 가면서 수급이 좀 빠졌는데요.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순환매가 돌아가는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조금씩 순환매가 보이고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도 혹은 로봇주도 어느 정도는 다시 자금이 들어와서 예전까지만 올리지 않더라도 떨어진 거에 반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는 양극재 섹터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건설 쪽이 되겠는데요. 건설 내에서는 우리가 어떤 섹터를 좀 봐야 좋을까요? 네, 이제 건설이 많죠. 지금 어저께 또 정부 발표로 인해서 뭐 서운함권, 동남권, 영남권, 충청권까지 뭐 다 지어대는 거잖아요. 네. 다 지어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사가 이슈가 돼서 오늘도 아마 건설주들이 좀 올라갔을 텐데 저는 좀 다르게 이제 전쟁이 좀 끝나가는 시기니까 플랜트 재건 관련으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건설 업종 내에서 이제 재건 관련 플랜트 섹터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킥 종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 전문가님이 가장 주목해봐야 할 최선호주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킥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판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이죠?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지금 오늘 차트 보니까 또 5%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바로 한번 투자 의견 좀 세워주시죠. 일단은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잠깐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지만 올해 초부터 계속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고밴드이긴 합니다. 고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약간의 손실은 있지만 결국은 분할 매수로 가져가야 되는 시점이고 오늘 대덕전자가 많이 올랐어요. 이수페타시스도 사실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막판에 좀 밀렸죠. 막판에 좀 밀렸는데 어쨌든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MLB죠. MLB 이제 다층 회로에서는 탑입니다. 그죠? 대덕전자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세 개의 영역을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이수페타시스는 하나의 영역인데 결국 이 고타층 인쇄 회로 기판은 이수페타시스가 직접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기판에 대한 수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컨센서스도 좋고요. 영업이익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더 갈 수 있는 거겠죠. 레포트도 사실은 지금 거의 20만 원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포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가 계속 가준다면 기판 관련주도 간다. 그래서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아직은 가지 못한 움직임이거든요. 대덕전자에 비해서.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반도체 기판에 가서 아직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가격.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반도체가 강세를 보일 때 기판도 함께 따라갈 것이다라는 말씀 듣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기판 관련주 내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최선호주가 이수페타시스일까요? 대덕전자. 대덕전자이기도 하고 네. 이수페타시스도 한데 대덕전자는 오늘 움직임이 나와줬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게 대덕전자였습니다. 오늘 대덕전자 몇 프로 올랐죠? 네. 대덕전자가 어딨니? 대덕전자 잠시만요. 쳐봐야겠다. 대덕전자 오늘 폭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20%대인가요? 16%인가요? 16%? 지금 바로 찾아보고 계시나요? 네. 아우, 네. 제 컴이 아니라서 대적이라고 적어. 네, 대덕전자 보유 중이신 종목이죠. 네. 좋습니다. 네, 대덕전자. 네. 대덕전자가 이제 오늘 16%, 이제 20% 넘어가서 저희 이제 여기 주식방에서 주식 공부방에서 회원님들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오늘 어떻게 시청자분들께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종목이 나오자마자 올라가 주니까 오늘 대단하시다고 막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요. 대덕전자가 지난주 제가 방송 말씀드렸던 게 이제 세 가지 영역이었어요. 세 가지 영역. MLB 쪽은 많이 아직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이제 FC, PCB 쪽 기판이었고 이수페타시스는 반대로 MLB 쪽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약간 서로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대덕전자는 전체적으로 파이가 좀 크고 이수페타시스는 한 종목이 좀 한 영역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대덕전자가 기판 쪽에서는 제가 원탑을 볼 수 있고 투탑으로 보면 저는 이수페타시스를 보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대덕전자만큼 올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분할로 고점이긴 하지만 분할로 매수를 하면 이수페타시스도 충분히 15만 원대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가야 되는
어떤 그런 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대덕전자와 이수페타시스 더 정확한 대응 전략은 커뮤니티 방 내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킥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킥 종목은 2차 전지 또 양극재 내에서 LNF가 되겠는데요. 전문가님, 이제 또 코스닥의 시대가 올 것이다 네. 한다면 바이오 업체 또 2차 전지가 가져야지 그럴 수 그럼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은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양극재죠. 양극재를 대표적인 건데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있을 텐데 LNF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전에 삼성 SDI 수주를 1조 6천억 정도를 받았어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ESS죠. 삼성 SDI가 ESS 반도체 그쪽으로 이제 가는데 거기에 대한 양극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선제적으로 1조 6천억이라는 금액을 넣었다는 얘기는 LNF한테 그만큼 수요가 더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고점 대비 뭐 거의 50%입니다. 네, 고점 대비 50%예요. 고점 대비 보시면 여기 고점이 22만 5천 원이거든요. 오늘 10만 9,100원에 끝났습니다. 10만 9,100원, 10만 9,100원. 뭐 저거 근데 사실은 LNF가 실적도 좋아요. 실적도 좋고 뭐 어떤 LFF 쪽에서는 사실은 LNF가 가장 수혜를 입을 종목인데 또 북미 수익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어저께 또 많이 올랐죠. 테슬라가 어저께 8%대 상승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테슬라도 어느 정도 다시 자동차가 좀 팔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또 배터리 쪽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도 LNF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테슬라가 로봇을 만들잖아요. 옵티머스. 옵티머스는 어떤 걸로 갈까요? 전기, 배터리. 그렇죠. 네. 배터리죠. 당연히 배터리예요. 그러면 가장 테슬라랑 가까운 배터리 업체가 이제 LNF가 될 건데 물론 다른 업체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또 수주를 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50% 이상 지금 하락을 보여 있는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뭐 내일이든 모레든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손절가가 한 8만 원, 9만 원 정도 손절가 보시면 되겠죠. 9만 원 정도 손절가 보시면서 보면 LNF 측 뭐 크게 무리움 없이 가져갈 수 있을 종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가야 되니까 양극재도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 코스닥이 갑니다. 그래야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세한 사항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시간 관계상 이런 것도 자세한 것들은 주식 공부방에 오시면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왜 이것을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5월부터 주가가 미끄러지듯 거의 많이 빠졌는데요. 전력 인프라 수요로 ESS 시장도 기대감이 크죠. 여기에 전기차 시장 성장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2차 전지 하반기엔 좀 강세를 예상해 보는데요. LNF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커뮤니티 방 내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진입 타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플랜트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보실까요? 일단은 플랜트가 좀 여러 가지로 엮이죠. 가스, 석유 등등 화학 쪽으로도 많이 엮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플랜트가 재건 쪽 플랜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성 E&A를 보고 있습니다. 삼성 E&A. 삼성 E&A가 어저께 좀 급등이 나왔었어요.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급등이 몇 프로 나왔죠? 어제 급등 15%까지 올라갔었어요. 아마도 이제 삼성 E&A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그 정부에서 발표한 프로젝트의 수혜를 입는 종목이거든요. 아무래도 석유화학, 가스 이런 모든 플랜트를 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왔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중동의 재건으로 보고 있어요. 중동의 재건주가 사실 많거든요, 여러분. 대우건설도 있을 거고 현대건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탑픽으로 생각하는 종목들이 있을 건데 사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삼성 E&A 같은 경우는 또 삼성 SDI라든지 이쪽에서 수주를 받는 구간이고 모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삼성 E&A는 충분히 안정성이 있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플랜트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중동 재건주가 이란이 지금 측정된 금액이 대략 380조입니다. 380조. 그건 이란만이에요. 이란만. 지금 이란이나 중동에서 공격을 받았던 데가 다 어디죠? 대부분 에너지 관련입니다. 석유, 가스 파이프 이쪽이죠. 이쪽이 무조건 시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쪽에서 어떻게 돼요? 건설을 해보고 해본 회사들과의 접촉이 있겠죠. 삼성 E&A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어떤 수주도 많이 땄고 이력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란 말고도 뭐 카타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쪽에서 UAE에서도 충분히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모든 재건 건설주 회사들이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수주를 따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 E&A가 나름의 선호주, 그러니까 탑픽, 현대건설과 약간 쌍벽을 이루지 않을까요? 현대건설과. 그래서 삼성 E&A를 가져왔고 삼성 E&A 오늘 조금 밀렸어요. 어제 반등 나오면서. 하지만 지금 충분히 지금 121선 이상, 61선 이하고 있지만 상승 추세로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삼성 E&A 투자 전략 듣고 왔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약보합에 살짝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바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좀 봐야겠죠. 바로는 못 보고 왜냐하면 비농업고유 증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시자마자 추천해줬네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물릴 수 있습니다. 지금 비농업고유 증수도 있고요. 또 미국이 장이 이제 금요일날 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경기의 뜻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좀 더 지켜보고 그리고 제가 또 그런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고 어떻게 이 종목을 보고 있는지 어디서 우리가 또 팔고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공부방에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열려있는 우리 공부방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기업인 건 알겠지만 진입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흑백키친 내에서 진입 타점 자세하게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흑백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주식은 우리가 공략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흑주식은 공략해선 안 되거나 또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고려해야 할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주들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전문가님이 단순히 기술적 움직임으로만 차트를 분석하시고 최종 판단을 내려줄 예정입니다. 네, 사전에 전문가님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차트 보시죠.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네, 키워드 바로 말해드릴게요. 네. 네, KB증권의 목표 주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좋네요. 네. 목표 300만 원. 혹한데요. 예. 네. 이걸 못 담아서. 네. 못 담아서. 네. 저는 이제 차트 보고 알았습니다. 아. 저희 왜냐하면 전 가지고 있는 종목이네요. 네, 전문가님 보유 종목 네, 맞습니다. 삼성전기입니다. 네, 삼성전기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이미 주가가 680% 폭등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 주가 300만 원이 과연 현실화가 될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삼성전기요. 네. 저도 이제 삼성전기를 가져가 들어간 날이 6월 8일이에요. 6월 8일. 6월 8일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많이 밀린 날이죠. 이날 이 밀린 날인데 6월 8일 여기인가요? 여기네요. 6월 8일. 요 지점인데. 밀림목 구간에 진입을 네. 하셨네요. 엄청 진입이 잘 들어갔죠. 네. 저희 이날 들어간 게 3개예요. 삼성전기, 음. SK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삼성전자 단일 레버리지가 다 이날 들어갔어요. 아직까지도 거의 최저가로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90%대를 계속 가져갔던 건데 삼성전기는 물론 가져가야죠. 300만 원 목표 주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현재 200 최고가 얼마였죠? 241만 원. 지금 SK하이닉스도 계속 260만 원. 그죠? 네, 갔다가 점점, 떨어지고 네. 207, 80 갔다가 떨어지고 삼성전기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단박에 300만 원을 가기는 쉽지 않고 지금 어쨌든 삼성전기도 삼성전자에 관련된 그죠? 이제 기판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종목이 가고 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 따라서 갈 거예요. 따라서 가는 건데 워낙에 덩어리가 크다 보니 금액도 크고요. 쉽사리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 홀딩을 하는 건데 지금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삼성전기 잡으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또 지금 비트코인이랑 3거래일 연속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저는 다음 주 실적 나오고 잠정 실적 나오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저는 타점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타점은 어디서 받을 수 있죠?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네. 삼성전기 시원하게 흑백 판단 한번 내려주시죠. 네. 네. 백입니다. 삼성전기 100주식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네, 보유자분들은 홀딩이지만 미보유자분들은 우리가 좀 눌림목을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듣고 왔고요.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흑백키친 내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차트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차트 보시죠. 네, 차트 보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워낙 좀 특이하죠. 바로 한번 키워드 말해보자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기대감의 상한가가 되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네, 쉬워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상한가가 사실은 저기 이연속 상한가죠? 3연속인가요? 3연속입니다. 3연속 상한가죠. 그리고 네. 뭐 금호건설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전에 계속 종목 뭐냐고 힌트 달라고 알려달라고 하시더니 너무 빨리 맞추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상한가니까. 네. 저기 그렇게 저렇게 3거래 연속 상한가 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금호건설 네, 정답입니다. 금호건설. 지난 24일부터 연속으로 상한가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실질적인 이 사업 수혜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그쵸. 단기 좀 테마성으로 움직일 것 그쵸. 같다는 시장의 분석도 있는데 바로 맞습니다. 한번 흑백 판단 먼저 내려주시죠. 네,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뭐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더 간다 안 간다? 더 간다 안 간다? 사도 된다 안 사도 된다? 사도 된다 안 사도 된다? 네. 하나, 둘, 셋. 저는 흑입니다. 단기 테마성으로 네, 움직인다고 저는 보시는 거죠. 테마성이죠. 음. 지금 이제 호남권 사실 호남권 발표가 났죠. 근데 이거 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엄청 오래 걸려요. 이제 발표를 한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정부 발표 보면서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건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금액만 정해져 있고 이렇게 호남권에 여기 용수로가 있으니 뭐 에너지가 좋으니 이쪽에 짓고 뭐 영남권에 이쪽이 좋고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결국에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를 지으려면 결국 전력도 필요하고 용수로도 필요한데 그런 거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사실 전력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거기 이제 호남권이 좋은 게 이제 친환경 에너지가 많은데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날씨에 영향을 좀 받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송전선을 끌고 오든지 파이프를 끌고 오든지 ESS를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송전선 계획이 2036년까지거든요. 아직까지 그거 3분의 1도 안 됐어요. 그럼 지금 더 많은 송전선을 더 끌어다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멀다. 그래서 이번에 금호건설이 상한가를 친 것도 사실 테마성이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겠죠. 정부의 그런 거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면 상투 잡지 않을까요? 진짜 저런 것들 만약에 여러분 상한가 간 거 바로 하한가 가잖아요. 팔지도 못해요.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팔거든요. 하한가 연속 두 번 치면요. 여러분 그냥 멘탈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잡으신 분들은 상관없고 그 전에 갖고 있는 분은 상관없지만 지금은 절대 진입 금지. 절대 진입 금지. 내일 또 상한가를 치더라도 진입 금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아직 실질적인 사업 수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단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금호건설, 흑주식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흑백키친 내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후반부에는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생존 종목, 즉 히든 종목과 그리고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입장하셔서 편하게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송대섭 전문가님, 이 성적표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요. 수익률 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방송 초반에 말했던 종목이죠. 대덕전자 또 폭등이 나왔고 현재 75% 상승률이고요. SK하이닉스 119%, LG이노텍 91%, 현대오토에버 21%대, 동진세미캠도 9%대고요. 삼성전기 30%로 지금 수익 중이신데 제가 지금 보니까 또 눌림목이 나왔을 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진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SK하이닉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절반 거의 뭐 96%인가요? 네, 수익 맞습니다. 실현하셨다가 또 재진입하셨다고 해요.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네. 또 보니까 파마리서치는 지난주 금요일 저녁 방송이었죠. 어젠가요? 네, 어젠가요? 어제입니다. 어제 월요일인가요? 네, 하루 만에 무려 12%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포함해서 한번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좀 전략적으로 갔어요. SK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계속 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타점 2450원이었어요. 지금 2450원에 들어갔다가 96%, 물론 115%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까지 팔지 못했고요. 96% 수익 실현을 했고 다시 하락이 왔어서 다시 또 매수 타점을 잡았습니다. 매수 타점을 잡았어. 지난주 금요일날 잡았거든요. 금요일날 잡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오늘 또 올라왔죠. 오늘 또 올라와서 현재 비중은 예전 비중에서 한번 털었기 때문에 반 털었기 때문에 다시 또 실었기 때문에 비중은 처음이랑 똑같습니다. 단지 매수 단가는 조금 올라가긴 했겠죠. 하지만 이제 비중을 좀 더 놀려서 SK하이닉스가 좀 더 간다고 보면 더 수익이 나올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당전자 다일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번에 좀 밀렸을 때 그게 또 마찬가지로 매수 타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같이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6월 8일 날 168만 원에 들어가서 지금 220만 원, 이제 216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6월 8일 날 아까 말씀드렸어요. 6월 8일 날 이 세 종목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2480원, 2980원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중간에 지난주랑 이번 주 다 모두 SK하이닉스도 새롭게 들어갔고 삼성전자 다니엘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타점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타점 같은 경우는 22,8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최저가가 22,370원이었어요. 그래서 워낙에 병동성이 큰데, 그래서 약간 저희 공부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놀라셨어요. 어떻게 그런 타점을 잡는지. 이게 궁금하시면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6월 11일 날 이제 원유 선물 입었는데 이거는 제가 뒤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마리서치 중요합니다. 파마리서치가 제가 지난주 8시 방송이죠. 똑똑한 주식 주선생에서 제가 고정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그날 제가 의료기기, 파마리서치가 뭐죠? 혹시 아시나요? 어떤 의료기기죠? 이거. 리주란. 리주란. 그렇죠. 리주란입니다. 리주란인데 이 파마리서치는 리주란 말고도 코스메틱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사업도 진출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너무 좋다. 타점 시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그 다음 날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토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아침에 종목 설명하려고. 그래서 아침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대덕전자랑 파마리서치 다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바로 시가로 들어가서 현재 12.7% 정도의 수익으로 아주 잘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유 종목 보시면요. 전부 최근 진입한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트렌디한데요. 전문가님, 리뷰 끝나신 건가요? 한번 차트 보면서 차트 한번 보면서 짚어주시면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대덕전자는요, 수익 실현을 했고요. 부분 실현 수익했고 지금 75.7%인데 6월 26일 날 제가 생방송 때 여기 보시면요. 좀 잘렸네요. 여기 나와 있는데 6월 26일 날 제가 이 놈을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어요. 히든 종목. 왜 그러냐면 대덕전자를 가지고 가시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못 잡으신 분도 많고. 왜냐하면 이 PC, FCB 그 기판 관련돼서는 대덕전자가 탑인데 못 가져가고 있잖아요. 삼성 SS 전기 잡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다가, 물론 저희는 6월 8일 날도 가져갔지만 어떻게 해요? 6월 26일에 또 다시 한번 타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조금 안 맞는데 오늘 또
반등이 또 올라오면서 종목을 잘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지금 꾸준하게 계속 조금씩 수익을 좀 깎아먹고 있지만 결국에는 LG가 지금 이제 로봇 관련해서 전장 사업 쪽으로 해서 이슈가 좀 다시 사라졌어요. 하지만 또 다시 이슈가 될 때쯤 이거는 좀 매도하는 트레이딩하는 전략으로 좀 계속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 6월 1일 이것도 제가 생방송으로 히든 정보로 드렸던 건데 반도체 미세공정. 미세공정이라서 이거는 전공정이에요, 전공정. 여러분들 지금 어저께 반도체 그 메가 프로젝트 나오면서 가장 이슈가 됐던 소부장들이 뭐였죠? 전공정이에요. 후공정은 나중이고. 그래서 이제 팹을 짓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전공정 과정이에요. 전공정 과정. 그래서 전공정이 좀 먼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동신세미캠도 지금 9.8%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자, SK하이닉스타일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날 저희가 잡았어요. 잡았고 다시 또 이날 잡았습니다. 네, 잡아서 지금 두 번, 한 번 팔고 이쯤에서 한 번 팔고 다시 잡아서 지금 다시 가져가고 있는 거 비중은 똑같다. 하지만 이미 95% 수익은 거뒀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WTI 원유 선물 인버스입니다. 이날이 좀 아쉬워요. 여기 파란불 한번 보이시죠? 파란불 잘 안 보이실 텐데 파란불이 있습니다. 이날이 이제 공격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 선박이 공격을 받아서 다시 오일가가 올라간 날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좀 시차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같은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한테 이걸 좀 잡아서 떨어지면 잡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금액이 워낙 좋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988이라는 1988, 1988원이라는 좋은 가격에 가져가고 있고 지금 또 트럼프가 이제 이란이랑 협상을 하겠다고도 얘기가 나왔죠. 뭐 이란은 지금 현재 그래서 부인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란도 오래 계속 버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수수를 받더라도 아마 명목상 받는 비용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오일가는 조금 더 떨어질 거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였죠? 121선을 만나러 갔다. 이때 우리는 수익을 가져갈 거라고 제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전략도 하지만 또 매수 시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타점이 이런 것들도 다 우리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TSE인데요. TSE는 이제 6월 19일 생방송 공략 종목. 제가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 보시면 여러분들 다른 전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전문가들 작년 4월 거, 작년 2월 거, 6월 거 가져와요. 물론 많이 올라왔으니까 퍼센티지는 진짜 높으시겠죠. 가지고 계셔서 뭐 300%, 400%. 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말고 나는 포지션이 없는데 주식을 하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6월 19일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TSE 이날 많이 빌렸어요. 이날. 이유 없이 10% 가량 밀렸거든요. 10% 정도. 그래서 저희 공부방에 계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TSE 이거 갑자기 왜 빠져요? 저희가 그랬죠. 이거 이유 없이 빠지는 거다. 이유 없이 빠져요. 이거 그냥 올라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반도체 검사 장비 시스템으로서는 이 회사가 탑이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올라왔어요. 오늘도 올라왔고요. 그래서 지금 수익권이라는 거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파마니스트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주 금요일 탑픽 종목이었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들어갈지,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최고점이 얼마죠? 71만 3천 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나왔을 때가 이제 요 정도 31만 원 선이었는데 몇 프로죠, 거의? 여러분? 거의 몇 프로예요? 57, 35. 30 맞나요? 반이죠, 반. 거의 50%. 50% 저점 이미 하락을 가든 어떻게 보면 엄청난 뭐죠? 디스카운트를 한 거예요. 디스카운트. 할인한 거예요. 할인. 박앤세일 한 거예요. 박앤세일. 그래서 잡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바로 현재 26일, 오늘 30일이죠. 4일 만에 12.7%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 공략했지만 어떻게 또 우리가 언제 또 털어야 될지 이런 것도 아무도 모르세요. 이런 것들도 다 알려드리니까 커뮤니티에 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이 전략을 굉장히 잘 세우시는데요. 그만큼 이 진입 타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흑백기치인데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진입 타점 노려보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다음 교육으로 네. 또 비농업
지수가 발표되는 만큼 교육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 뭔가 좀 오타가 나왔네요. 비농업 고용지수죠? 비농업 고용지수인데 교육지수라 나왔어요. 논파암 패널인데 간단하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비농업이에요, 일단. 비농업. 농업은 빼고 하는 거예요. 농업은 빼고. 농업은 빼고 고용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언제 발표하냐면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인데 이번 주 첫째 주 금요일은 뭐였죠? 미국 독립기념일이라서 공휴일이어서 이제 목요일날 발표를 합니다. 목요일날 발표를 하는데 이게 잘 나오면요. 잘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가 됩니다. 고용이 잘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금리를 올린다. 그렇게 되면 증시에는 반대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다음, 그런데 발표가 고용이 좀 둔화가 됐어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가 될 테니까 주식에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수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에 대한 어떤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금리가 바뀌고 금리는 결국에는 주식을 움직인다는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흑백 키친대에 입장하셔서 이 고용지수 발표와 동시에 시황 함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의 생존 종목을 들어볼 텐데요. 또 이제 하반기에는 코스닥이 갈 것이다 하면 반도체 소부장이 또 빠질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 들고 와 주셨는데 바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보겠습니다. 뭐 각설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 반도체 호황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혜주. 여러분 이 종목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히든픽인데 핵심 사업이 매출 대부분이 반도체 장비입니다. 일본은 원래 디스플레이. 사실은 원래 디스플레이가 강점이었는데 지금은 반도체 장비로 갔는데 이것이요, 여러분 세계 최초로 신규 장비 수주에 갑니다. 누구한테? 글로벌 기업한테. 아시겠죠? 이게 좀 고유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제 HPA라고 해서 여러분들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이름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알 수가 없어요. 연구하시기 쉽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 다 어디로 제가 우리 주식 공부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자, 2002년 실적도 두 자릿수,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세 자릿수. 이 회사는 지금 2026년이죠. 29년 때 세 자릿수, 즉 100% 이상의 성장률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을 가져가고 이 장비가 세계 최초 장비예요. 최초 장비.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아주 높습니다. 투자 포인트는요. 세계 최초 진입, 메모리향 신규 장비입니다. 원래는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던 건데 지금은 어디로 들어가요? 시스템에서 이제는 뭐가 되죠? 메모리 반도체까지의 확장이에요. 이걸로도 어느 정도 돈을 벌었는데 이제 여기도 다 삼성이랑 TSMC까지 납품을 하던 회사인데 지금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까지 확장을 한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수익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대형 고객사 직접 수혜, 국내 대형 고객사에서 이미 수주를 딴 회사고요. 그다음에 수익성 레벨업, 영업이익 큰 폭 개선. 얼마 전에 이 회사가 살짝 이슈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떤 분쟁에서 거의 승소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스크마저도 해소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어디? 네, 여기 아래에 있는 무료 주식방으로 오시면 제가 어떻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왜 이걸 가야 되는지 그리고 코스닥에 가야 되는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더 갈 수 없어요. 많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어때요?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만큼의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도 우리가 꼭 좋은 종목을 가져가야 됩니다. 네, 오늘의 생존 종목 탄탄한 호실 쪽이 기대되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입니다. 이 종목명과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흑백 키친 내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